AI 정말 너만 믿으면 월천만 원 벌 수 있는 거 맞지? 나만 믿어라 휴먼. 아무래도 속는 것 같아. AI로 만드는 채널을 누구는 하라고 하고 누구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AI 역사 채널, AI 힐링 음악 채널, AI 동기부여 채널, AI 룩북 채널. 이런 채널들은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보거나 고민을 했던 주제들인데요.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지 빠르게 구독자 1000명, 10,000명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유튜브를 알려주는 채널도 많아져서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싹 정리해서 누가 이런 채널을 해야 하고 누구는 하지 말아야 할지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첫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영상은 뒤로 갈수록 좋은 정보가 더 많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채널을 만들려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시작하지 못한 아이디어도 공개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거나 바꾸시려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게 맞는 주제 영상 찾는 핵심 원리까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AI로 월 1,000버는 사람 넘쳐납니다. AI 영상을 만드세요. 하루에 쇼츠 10개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이런 썸네일 많이 보셨죠? 홈화면에 한두 개씩 계속 노출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비슷한 썸네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조회수가 그만큼 많이 뽑히고 있다는 것인데요. AI로 돈 버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빠뜨리고 말씀드린 것이 있네요. 그런 영상들의 핵심은 쉽게, 그것도 아주 쉽게 빠르게 AI로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AI로 만드는 영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돈을 버는 방법에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죠.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은 이런 영상을 보고 나도 쉽게 AI로 영상을 만들면 부업으로 월 300만 원은 금방 벌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대감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약간의 우월감이 있어야 해요. 내가 뭔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면서 힘이 나고 추진력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처음 저런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AI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면 내가 기술적 우위를 갖게 되니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AI가 초기 단계인 지금은 조금만 더 잘 다루어도 실력 차이가 크게 느껴지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소개 영상들은 새로운 시도를 해주게 되는 좋은 발판이 되죠.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유튜브 첫 영상을 올리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해야 하는데 뭘 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는 엄두가 안 나니 유튜브 가르치는 영상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AI 소개 영상들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 채널을 만들고 시작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AI로 만드는 영상을 해야 하고 누가 하지 말아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채널을 해야 하는데 라고만 생각하고 3개월 넘게 고민만 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AI 영상 채널을 만들어 보세요. AI 채널들은 카메라도 필요 없습니다. 무료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유튜브 첫 영상을 올려보기 전 단계의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첫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영상을 올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올리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하시려는 분들은 이것저것 배우시고 고민하시면서 다른 유튜버만큼의 퀄리티를 만들고 첫 영상을 업로드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단계에서 가장 잘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첫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잘하는 방법입니다. 첫 영상의 퀄리티가 아니라 빠른 업로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 영상 올리기까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주제를 바꾸고 그러다가 유튜브 하는 걸 다시 까먹어버리고 그러다가 또다시 생각나면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보기를 반복하는데요.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요. 그러니 일단 뭐든 빠르게 첫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올리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어떤 영상을 할지 말지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AI 영상들은 시작하는 유튜버들에게 문턱을 낮게 해주는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그러니 첫 영상을 한 번도 안 올려본 사람은 AI 영상 만드는 방법을 따라하면서 시도해보세요. AI 영상 만드는 법은 유튜브로 검색하면 아주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영상은 많으니 제가 지금은 소개해드리지 않을게요. 나는 빨리 유튜브로 수익화 내고 싶은데 AI 영상으로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막상 시작하려니 저런 질문이 떠오르면서 또 머뭇거리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첫 영상도 올리지 않은 분들이라면 첫 채널로 성공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설령 떡상을 해서 첫 채널로 많은 구독자를 모은다 하더라도 아마 다른 채널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겁니다. 새로운 채널을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방향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아마도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다시 만드는 채널부터 제대로 된 영상과 돈이 되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첫 영상, 첫 채널부터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두세요. 저는 오히려 처음에 성공하면 더 큰일이다. 첫 채널은 빠르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망하는 것이 가장 빨리 성공하는 길이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쓸데없는 고민이 줄어들면서 영상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정작 영상 만드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니 아직 첫 영상을 올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쉽게 해볼 수 있는 AI 영상 채널로 시작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AI가 아니더라도 뭐든 빨리 올리는 것이 좋다는 거죠. AI 영상이 아니더라도 쉽게 해볼 수 있는 채널들은 많이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명언 채널도 있고요. 건강 채널도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채널들이니까 도전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는 매운맛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직 첫 영상을 업로드 안 하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괜히 제 말 듣고 첫 영상 올라가는 시간만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영상을 이미 올려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다른 유튜버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AI로 만드는 영상의 뒷이야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우선 유튜브 알고리즘 시스템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홈화면에는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 영상마다 다른 꼬리표가 있어요. 유튜브가 주제별로 영상들을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설정하는 카테고리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유튜브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 하나를 보면 내가 구독하지도 않은 다른 유튜브 관련 채널 영상들까지 내 홈화면에 추천으로 뜹니다. 나와 비슷한 주제로 꼬리표를 붙인 다른 영상들도 추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채널에 나와 비슷한 주제 영상이 많아야지 그만큼 내 영상도 추천받아서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무도 안 다루는 나만의 영상 주제로 블루오션을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셨죠? 그렇게 되면 다른 영상에서 추천을 받거나 홈화면에서 유사한 영상으로 뜨는 노출 기회가 줄어듭니다. 초보라면 그런 주제는 피하세요. 그런 건 백종원 형님급이 되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드는 영상 주제를 할지 말지 말하는데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같은 주제 꼬리표가 붙은 영상들은 일종의 시장 주기 곡선이 있어요. 특히 AI 채널들은 그 텀이 매우 짧습니다. AI뿐만이 아니라 소위 양산형 채널이라고 불리우는 얼굴 없이 쉽게 초보분들이 비슷하게 만드는 채널들이 그런 성장 곡선을 많이 타죠. AI로 만드는 영상들은 내가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쉽게 따라합니다. AI로 만드는 영상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어떻게 따라할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겠다면 다른 유튜버가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즉 비슷한 영상이 무더기로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양산형 채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주제 채널들의 성장 곡선은 이러합니다. AI 역사 채널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바로 얼마 전까지 AI 역사 채널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채널들을 찾아보면 많은 조회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새로운 형식으로 만드는 양산형 영상이 나오면 그 영상은 조회수가 월등히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신박한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영상 스타일은 금방 카피가 됩니다. 카피가 되면 조회수가 떨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방금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영상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추천이 되면서 노출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서로 노출을 밀어주면서 조회수가 같이 높아지게 되죠. 보통 2단계에서 영상이 유명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청자들입니다. 여기저기 나오는 비슷한 영상 때문에 시청자들은 금방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청 지속 시간과 클릭률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당연히 노출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도 비슷한 영상이 많아지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똑같은 영상으로 유튜브가 가득 차면 다들 유튜브를 떠나서 틱톡을 볼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양산형 영상들은 알고리즘이 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회수가 추락하죠. 요즘 양산형 채널에서 구독자는 높은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채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략 양산형 채널들은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산형 채널을 만들 거라면 초기에 들어가서 바짝 당기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양산형 채널들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시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이쪽 주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빠른 손과 실행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들기 쉬우면 남들도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초보가 해볼 수 있는 주제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력별로 해볼 수 있는 주제가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초보가 너무 난이도 있는 주제로 바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쪼렙인데 바로 중간 몹을 잡겠다고 던전을 바꾸면 지나가는 몬스터에 한 방에 죽을 수밖에 없죠. AI로 만드는 채널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초보라면 빨리 이 단계에서 얻을 경험치를 획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실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른 유튜버라면 어떻게 AI로 만드는 채널을 만들어야 할까요? 양산형 영상은 나만 갖고 있거나 나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섞어야 합니다. 정 그런 것이 없다면 내 목소리라도 넣거나 개성 있는 캐릭터라도 넣어서 뭔가 다르게 보이려고 해야 합니다. 해외 영상 소개 쇼츠들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비슷한 영상에 내 채널의 개성을 입힐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내 개성과 의견이 많이 들어갈수록 시청자들도 팬으로 바뀔 이유가 생기고 나중에 유튜브 수익화 인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하는 단계를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냥 AI로 만드는 영상은 하지 말아야겠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AI로 만드는 영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영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건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입니다. 단지 단순하게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붙하는 AI 영상은 타 채널 영상과 비슷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채널은 오래가기가 힘듭니다. 얼마 전에 오픈AI에서 소라 영상 제작 AI가 나왔습니다. 기존 런웨이나 피카랩스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아졌는데요. 1년 전 생성형 AI 영상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퀄리티가 높습니다. 앞으로 1년 뒤면 지금 보는 영상도 구리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일반 영상과 구분하기도 힘들 것 같네요. 지금은 AI 툴을 쓰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AI 툴을 쓰는 것은 포토샵으로 이미지 만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배우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미리 AI 제작 툴들을 익혀두면 분명 그때는 남들보다 몇 발자국 훨씬 앞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AI 툴은 기본이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영상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할지 기획하는 기획력이 실력의 기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둘 다 준비해야 합니다. AI 툴로 만드는 영상은 대부분 비슷한데 그럼 어떻게 다르게 만들라는 거지? 네, 사실 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른 질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AI 툴로 복붙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버들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영상들은 마치 케이크를 만들 때 기본 빵과 같은 역할로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림과 데코레이션은 나의 개성을 넣어서 탈바꿈 해야 하는 것이죠.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퀄리티를 어느 정도 보장받은 AI 영상 제작 방식에다가 마지막 20%에서 30% 정도 내 아이디어를 섞은다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겠죠.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바퀴부터 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갖고 있는 개성 혹은 특장점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남들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전공이 될 수도 있고 내 외모 혹은 내가 사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소한 것이지만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그런 특징을 찾아서 잘나가는 주제 영상 혹은 양산형 채널에 섞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말로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예시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 영상이 제 채널의 두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 영상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한 지 5일째인데요. 벌써 구독자가 250명을 넘었네요. 유튜브는 보통 처음 100명 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인데요. 빠르게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회수 그래프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잠깐 그래프를 분석해 보자면 여기 한번 알고리즘 테스트를 통과했고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알고리즘 테스트를 한 번 더 통과하면 그래프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반응이 올 줄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기획하다 보면 예상 수치를 미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 영상은 반응이 빠르게 올 것을 예상했었죠.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릴게요. 그래도 이렇게 제 채널을 빨리 알아봐 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채널 분석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채널 첫 화면에서 소개하는 비밀 채널까지 와서 댓글과 구독을 해주신 숑의 하루님의 채널을 예시로 분석하면서 채널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는데도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살짝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러 채널을 키워봤는데 확실히 초기 구독자분들일수록 정이 훨씬 많이 가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 채널 분석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숑의 하루님의 채널은 스트리트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네요. 우선 썸네일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몇 가지 스타일들이 섞여 있는데 아직 구독자가 53명이니까 100명이 되기 전까지는 다른 스타일도 시도해보면서 더 좋은 썸네일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딱 보았을 때는 첫 번째 썸네일이 제일 눈에 잘 들어오긴 하네요. 계속 찾다가 보면 소위 떡상하다는 영상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때는 그 영상의 썸네일로 나머지를 맞춰서 통일시켜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채널 주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중이었으니까 채널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스트리트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적은 유튜버 분들이 시작하기에 좋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다른 채널과 구분되기도 쉽지 않죠. 유명한 장소는 나만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 채널만의 개성을 담아야 합니다. 그 개성에는 편집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나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영상은 나레이션이 없어 보이는데요. 나레이션이나 자막으로 개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채널이나 모두 적용되는 개성을 살리는 방법이고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채널의 방향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발전시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전개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영상은 그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영상이 되기 쉽습니다. 가장 재미있고 흥미있는 영상은 나의 특별한 필요를 채워주는 영상이에요. 그 조건이 특별하고 작을수록 더 만족도가 커지죠. 예를 들어서 홍어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의 만족감과 홍어회를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 다르겠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 위주로 영상을 만들면 특별한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널 기획을 한 채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다나트 채널입니다. 채널에 가보시면 대학 캠퍼스 위주로 스케치한 영상들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수험생들이 학교 안 가보고 미리 캠퍼스를 가볼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나타 Q&A를 보니까 그런 의도로 채널을 기획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제가 영상들의 댓글을 또 보니까 의외로 해당 대학 졸업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채널의 유튜브 스튜디오를 볼 수 없어서 메인 시청자층을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예상했던 시청자가 아닌 다른 시청자가 더 많이 내 채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채널의 방향을 그쪽으로 바꿔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어디까지나 채널 기획은 가설일 뿐이에요. 데이터가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 맞게 바꿔줘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내 채널 개설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초반 채널에서는 유연하게 계획을 바꿔서 시청자에게 맞는 영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때요? 거리 스케치 영상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채널의 개성을 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른 아이디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부동산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임장이라고 해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보러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임장을 대신 가주는 컨셉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실제로 부동산 채널에서는 임장 컨텐츠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예전에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컨셉인데요. 지금 한국을 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한류 덕에 우리나라 거리 스케치 영상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보죠. 그럼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을 만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BTS 아미 팬들이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BTS뿐만이 아니라 블랙핑크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BTS가 촬영한 장소나 멤버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을 대신 탐방하면서 실제 모습들을 보여주는 컨셉으로 채널을 만들면 전 세계 BTS 팬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채널이 커지게 되면 나중에 아미 팬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까지 확장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비틀즈가 살았던 집과 앨범 사진 촬영 장소가 관광 명소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같은 주제 안에서도 누가 가장 만족을 크게 할지 쪼개서 생각해보면 채널의 방향이 더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숑의 하루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드리는 컨셉대로 촬영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숑의 하루님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고 일단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는 방향이 좋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래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일수록 실행 가능성이 더 중요해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오래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로 선택을 해야지 생각만 하고 실행을 못하게 되는 아이디어는 말짱 꽝입니다. 결국 발전된 아이디어가 나와도 내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숑의 하루님 채널 분석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양산형 채널을 개성 있게 표현한 다른 채널들도 추가로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채널의 개성을 만들기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플레이리스트 채널입니다. 취향별로 음악을 모아서 올리는 영상인데 음악 저작권이 나에게 없으니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를 다른 채널에서도 쉽게 따라하죠. 요즘은 비슷한 결로 힐링 음악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플레이리스트와 스토리텔링을 묶어서 마치 영화의 BGM처럼 만드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딸이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의 영상은 음악이 나오기 전에 인류 멸망 스토리를 넣어서 플레이리스트 음악들을 마치 자신의 영상 BGM처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잠깐만 보고 갈까요? 댓글만 봐도 다들 이런 형식의 팬이 되었다는 글이 대다수입니다. 영상 앞단의 스토리를 보면 채널의 찐팬이 될 이유가 충분해지죠. 이렇듯 남들이 따라하기 쉬운 포맷의 영상이라고 해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을 섞으면 충분히 개성이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는 힐링과 레시피를 섞은 채널도 많이 있습니다. 레시피도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비슷한 영상이 만들어지기 쉽죠. 그런 요리 레시피에다가 산골 오지라는 힐링 배경을 섞는 겁니다. 거기다가 음식을 먹는 모습까지 보여주면 힐링 플러스 레시피 플러스 먹방의 개성이 있는 영상이 만들어지게 되죠. 특별한 장소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채널의 개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나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고민하고 거기다가 기존의 영상 형식을 조금만 섞어도 신박한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개성을 섞어서 퀄리티를 높이는 것은 꼭 영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는 크게 썸네일 50%, 영상 50%로 나눠준다고 봐도 될 정도로 썸네일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고작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인 썸네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썸네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보시면 됩니다.